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께서 벌써 김포시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100일째 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사우동에서 피부관리실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주경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뵌 적이 있어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여기 사우동 쪽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좀 저희 사업도 좀 힘든데 주차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와! 시장님 요즘 8,600번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서 증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오셔서 저기 100일 되셨다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동사무소에서 노인네들을 초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날. 그리고요, 올겨울에 축제인데 연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진짜 그러면 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봉사하시는 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도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변동에서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은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정하영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되셨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김포 시민으로서 김포시가 더 발전되고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북변지구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도로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요. 이런 쓰레기 관련된 수거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수거함을 배치해서 도로나 이런 길거리 생활쓰레기가 안 보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의 민선실기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김포가 발전하는 시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민생 현황을 꼼꼼히 챙기시고 현장에서 나오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장님의 생동감 있는 모습에 희망을 갖게 되고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인사 말에서 동산계도 우수가게로 하셨는데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고 하셨듯이 우리 김포시 지역민들을 위하여 길을 트주고 다리를 놓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선실기 정하영 시장님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모동 당곡마을 월드에 사는 주민입니다. 시장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송모동 너무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아직까지 지하철이 없어서 많이 불편함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계속 나오는 지하철 5호선 유치를 송모동에 있는 유연 사거리에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김포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리고 제 지인분들한테 김포 이사 오기를 많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동에 살고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 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좀 바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 한강신도시처럼 사우동이랑 북변동도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이 아무래도 좀 발전이 미흡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앞으로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축하드리고요. 김포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포 대구면에서 아버지와 함께 매실농사를 짓고 있는 이혁훈입니다. 김포 시장님 100일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드는 생각들은 김포시에서 커다란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포도나 김포 쌀 이런 거는 참 유명하지만 다른 브랜드, 농사 브랜드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한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김포 매실이라든지 김포 고구마라든지 배 여러 가지 작물들도 한 브랜드 안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저희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만 열심히 질 수 있고 팔로는 김포시에서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되셨군요. 그동안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김포발전에서 일해주신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통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통진이 좀 많이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인으로서 우리 농업에 많은 또 관심도 가져주셔서 김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좋은 리플도 그려주시고 많은 성원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100일 축하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김포발전에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포에 더 많은 문화예술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량동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곳에 이사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너무 자연이랑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엄청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자꾸 건물이 늘어나고 환경이 좀 파괴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사는 좀 서울과 다른 쾌적한 공간이 점차 바뀌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이를 육아를 하고 또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좀 시민이 좀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런 육아 관련 정책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새로 유입된 김포 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취임 100일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포는 중심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한강 하구의 중심이었던 김포. 남북의 강이 하나 되어 서해바다와 만나는 한강 하구는 한반도 물길의 중심이자 시대 발전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고대하던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때, 평화의 문풍을 타고 한강 하구의 물길이 다시 열리면 김포는 한반도 번영의 중심 도시로, 남북교류의 선도 도시로 문득 서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김포가 있습니다. 민서 7기 김포는 김포다운 비전으로 미래 50년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 균형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2배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김포는 한반도 평화혁명을 선도하는 도시이자 주어진 처해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공존 가능한 도시입니다. 김포는 지역 내 남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민선 7기 시정의 참주인인 시민의 뜻에 따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활생매력의 도시 조성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의 약속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도시가 되겠습니다. 교육예산 500억 원을 임기 내 편성하고 고교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이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정 개편을 완료한 만큼 고교까지 무상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 건설을 위해 어른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등 관련 지자체 간 협의와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설치 완료된 대중교통기획단을 중심으로 2019년도 안에 대중교통 노선 종합 개선, 마을버스 완전 공용제,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북부권 제2보건소 설립, 1읍면동 1생활체육시설 스포츠복지 구현으로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장 없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추진과 공해 유발 사업장 집단으로 공해 스트레스 없는 도시. 2019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감시단 설치로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소통 기반 자치,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500인 워터페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시민과 함께 김포의 발전 정책을 만들고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등을 통해 시민의 뜻에 따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께 힘을 주는 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조강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요구하고 가칭, 조강평화대교 건설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완료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와 김포시 대표사업 육성으로 김포시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습니다. 도전하는 청년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수당 연 100만원 지급과 창업허브센터 설립 등으로 청년이 김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갖춘 평화 생태문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김포의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결한 평화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사후 문화체육광장의 시민공원과 세계평화문화재 개최 등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백길 공원과 해안 경관도로 건설을 통해 남북간 물류운송과 관광 등 한강 항구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 역시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인이 몸소 실천해 보여야 사람이 따른다는 뜻의 고사성어 이목지시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총 8개 분야 84개 약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실천계획 수립과 공격적인 추진을 통해 민선 7기 먼저 약속을 지키는 시정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김포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준엄한 시민의 명령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안전을 위해, 행복을 위해 김포는 변화하고 혁신합니다. 민선 7기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등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브리핑 후에는 본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하입니다. 이렇게 민선 7기 김포시장 취임 100일 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분들 많이 모셨어야 되는데 또 행사의 성격이나 또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통기장협의회 이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부의장님들만 모시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만 모시고 그동안 100일 동안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고할 것은 보고 드리고 야단 맞을 것은 야단 맞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자리에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전에 우리 슬로건 공모를 해서 10분의 우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민 여러분들의 슬로건 제안도 받았고 또 그곳에 작게나마 시상을 한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정 슬로건을 시민행보, 기침,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나누고 정했습니다. 민선실기 저는 3가지의 시정 철학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의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모든 행정의 행위들이 사람 가치,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김포는 평가절하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둘러보시고 살펴보시면 김포는 역동적이고 생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포다운 김포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정 철학을 가졌고요. 시민행보 김포의 가치를 2배로라고 하는 시정 목표, 시정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천여 공직자들은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마쳤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날 제 첫 임기가 시작됐고요. 심한 태풍이 와서 시휴식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베스폰 부장 등 제1위험 지역을 시찰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죠. 제가 갖고 있는 시정의 철학과 같이 그리고 앞으로 소녀 공직자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김포 4년의 설계, 김포 50년의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행정적 마인드를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 김포시 공무원 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첫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장실은 모두 폐쇄됐지요. 전업 부서에 각 국장님들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과장, 팀장, 그리고 9급, 8급 직원들과 서로 눈 마주치며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죠. 또 한 가지는 7급 이하 인사권을 국장님들한테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4년은 일반 행정을 풀어나가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첫 번째 국장 승진이 있었죠.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우리 유재호 감사관님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할 때 인사검증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국장 승진 시 이러한 국장 인사검증은 더 강화되고 더 체계적으로 왜곡하게 진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합후학과를 폐지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종합후학과가 있을 때와 폐지됐을 때의 민원의 속도가 어떤지, 시민들의 분포가 어떤지 중간 점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시장님, 개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 거기서 지연되는 것 같아요.
개발 허브와 관련된 팀을 1팀, 2팀 더 보강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직 개편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개발 허가과의 속도를 불편 없이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과를 신설했죠. 그리고 김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제 규정의 가치와 철학을 맞물리기 위해서 주민정치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부를 독립 편제해서 환경수사팀을 신설해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 시대에 걸맞게 접경지역인 김포가 평화교류팀도 신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출퇴근의 교통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개선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저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폭염종합대책반 가동했고 취약계층 폭염 지원을 하는 부분, 또 그늘막 설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뿌렸던 100일이었고요. 호우도 마찬가지죠. 조직 개편하고 내부 업무에 대한 좀 공부를 하면서 13개 읍면동 순회를 5월 7월 23일부터 8월 6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본물을 쳤어요. 그동안 도시철도 분담금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 수건사업들을 실천해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진행했던 소통 행정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접수된 건수가 216건이에요. 교통이 37건, 도로 17건, 환경 24건, 기타 건이 있었죠. 처리가 37건이 완료됐고요. 2019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반영해서 30건 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 121건이나 나왔고요. 한치의 오차 없이 소통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행정은 도시장님과 국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를 통해서 지역의 민원들, 그리고 서울지하철 5선의 김포 연장, 신도 수중모 철거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10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지역 현황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떠아는 민선일기에서 제가 인계받은 그러한 중요한 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취소 민원이 있었고요. 화성면 마조리 소재 지자간 민원이 근 10년 동안 끌려왔었습니다. 고천중학교 수련장과 관련된 복합시설 건립이 고천 주민들과 학교 또 시청 간의 이견으로 한치의 좁힘도 없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화성면 지방도로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관 민원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임원님들 네 분이 앞에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님들 또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다. 감사를 실시할 때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들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시민소통의 창구인 500팀 원탁기에 의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특별감사를 요청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정말 민선실기 첫 시장이
첫 지시가 하나님의 교회 특별 감사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놓친 게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와 추천한 2명의 전문가들을 그 감사에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독단적으로 제가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을 추천하는 이렇게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때 이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대책위에 보고하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그 감사한 모든 내용과 사안들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다 공개하고 열람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런데 정말 특별감사를 해보니 현행 여러 가지 건축법상 모든 것들이 건축 허가에 이상이 없고 허가를 취소할 만한 그러한 근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요. 이후 허가와 관련된 부분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들은 조금 더 깊게 신중한 검토와 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화성 마조리 지자령 민원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완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들과 행정 간의 불미스러운 어떤 법적 조치들도 서로 양자가 합의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그리고 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여하게 진행되었던 이 민원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보상 차원의 지역 수원 사업들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천중학교 복합시설건은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한 내용대로 원만하게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그런 복합화 시설로 하기로 결정됐고요. 화성과 도시가스 공구가 설치에 대한 민원들은 그동안 이 장어를 키우시면서 공사로 인하는 여러 가지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그 평가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이슈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는 94.5%의 공용률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 운행 개정 지침이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김두관 홍철호 의원님들, 또 기포시의회 신문수 의원님과 12명 시의원님들, 또 4분의 도의원님들이 참 일심 당연해서 이러한 도시철도 지연을 다시 한번 또 지연시킬 수 있는 그 여러 요소들을 내겨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도시철도 관련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에는 5호선뿐만 아니라 9호선까지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간에 이러한 도시철도 5호선 연장과 관련된 나름의 팽팽한 물밑 신경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안은 서울 지하철, 서울 유치죠. 먼저 우선적으로 5호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덧붙여서 홍준호 의원님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9호선까지 포함한 용역으로 만들어서 2021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입니다. 꼭 2021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7월 개통지연에 따른 추가 일정을 내년 7월로 잡았고요. 그때까지의 출퇴근 버스 대책 세워야 되고요. 또 다른 교통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출퇴근 전세버스 운영하기 위한 위탁들을 다 마무리 졌습니다. 또 이음버스나 이음택시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M버스, G버스를 확충해서 북부권과 또 풍부동을 중심으로 한 그 구도심에 출퇴근
대중교통 노선을 구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국동과 풍무동 유연마을을 출발하는 F버스, G버스의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와 중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 당시에 중점되게 했던 환경부 신설 그리고 환경수사팀을 신설을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6,280여 개의 공장이 김포에 등록되어 있죠. 경기도에서 화성, 안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공장이 많은 시군이기도 합니다.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난개발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양대학교에서 요약을 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 그 난개발 시군별 난개발 지수 1위가 김포였어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행복을 또 2배로 올릴 수 없고요. 도시의 가치도 2배로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시대적인 그러한 경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기장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김포는 공사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공사 현장이죠. 민선 7기는 김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을 시행과 동시에 보류시켰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했죠. 많은 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류시키거나 중지시키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동안 김포는 상경박해했습니다.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43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아직까지 진행됐던 민선 4기, 5기, 6기의 도시개발 전략에 대해서 부정도 또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견도시로 나가기 위한 이러한 그동안의 개발 전략은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발 전략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느냐, 시민들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개발 전략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민선 7기 김포시장 정안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민선 7기는 도시개발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먼저 정책성입니다. 이 도시개발이 현 정부의 개발 전략과 방향에 맞는지 원도심과 개발되지 못하고 소외된 북부 지역의 개발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건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민의성입니다. 토지주들 그리고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이 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이해하는지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환경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걸포, 사우, 풍무 동시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농림부 심의받기 너무 힘들어요.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도대체 이러한 개발 사업들의 환경 보전 정책이 종합 대책이 무엇인지 대부를 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이런 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죠.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던 모 개발 사업, 고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부당한 행위들이 언론에 비춰지고 공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전시키고 추진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성이죠. 앞으로 김포시 도시개발 사업은 거의 남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요, 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내폴리스 사업도 북부의 어느 공공개발이나 민영개발들이 북부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죠. 하지 않죠. 하려고 하지 않죠.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남부 중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발 사업과 연계된 북부 지역의 개발을 고민하는 그 경제성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민영 개발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가 고루 발전하는 도시개발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 5가지의 도시개발 기준에 대해서 오늘 비전 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도시공사에 제가 내려보낼 것입니다. 이 5가지에 맞는 사업이 한강시내버스 사업인지, 풍무역세권 사업인지,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인지, 한강 LCD 조성 사업인지, 하군 7산단 조성 사업, 고천지구 복합개발 사업인지, 이외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6개의 사업들이 이 5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개발 사업은 중단되거나 보류하거나 전략적 추진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였듯이요, 김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오늘 직원들 한 200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강 신도시를 조성하고 20만의 도시가 43만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70만의 도시가 될 때 우리가 인구만 많이 김포시 일이 되어서 이거 가서 50년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산업단지 조성하고 공장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김포가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김포의 먹거리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포의 먹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경지역이죠. 그동안 분단과 안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50년, 100년을 하기 위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분단에 따른 적경지역이 바로 김포의 먹거리 50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요. 그런 남북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조강 통일경제 특구 조성을 할 것입니다. 월권면 조강기와 개풍공 조강기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개선면 고속도로 국가정책에 관여하도록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당연히 평화 대표 건설하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오대훈련 주민자 주변자님들 또 이장님들 와 계신데 대한 경관도로 건설하겠습니다. 화성면 전류리에서 부평리, 시암리, 마등포리, 계곡리, 용강리, 모구건리 대명리로 이어지는 대한 경관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제가 어디 시장님이 행정 업무를 맡으시고 저는 대외적인 셀러리맨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소리가
사람이 이거와 관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만나는 사람한테 남북 교류 평화 협력의 시대에 접경지역 김포가 중심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정말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좀 해주고요. 격려 한번 해주시죠. 항상 마지막에 쓰는 글귀입니다. 공상계도 호수대학교.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습니다. 모름지기 지역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하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김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만나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길을 내고 싶습니다. 더 험한 물을 만나면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서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 저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상생하는 그런 김포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비전 설명에 여기서 제가 정리하고요.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